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였죠. 명백하게 중국이 개입된 그런 총선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국회에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세계화를 시킬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세가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도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강조를 했지만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주입할 것이냐, 또 가짜뉴스라면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입막음을 하는데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한다는 방법,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법안 상정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고, 특히 매스컴에서도 말해지지 않고 있는 이 희한한 사태에 대해서 과연 그 깨인 사람 몇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냐,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러라는 단어가 붙은 그 법안은 막아냈죠. 10,000명 이상 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그건 가짜뉴스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법안을 3개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그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이 국회에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네요. 그런데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계를 단일화하려는 세계주의자들이 그 냉전 체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UN 기구에 대한 위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 전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UN의 임시 초대 총장이 된 인물은 엘저 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련의 그 비밀 경찰의 수장이었다고 그래요, 엘저 히스가. 그런데 트루먼도 상당히 그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UN 헌장을 쓰고 임시 초대 총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계화 세력의 반대 세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때문에 한국에서 그 남북이 전쟁을 했을 때 방해물이 되는 거는 민족주의자들이었거든요. 조만식 선생이나 김구, 여운형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싸우지 말자 그런 식으로 그 중재를 하거나,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한반도를 봤던 그런 사람들은 차례차례 제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세계화 세력 입장에선 민족주의자들이 제일 그 곤란한 그런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리처드 손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 6.25 전쟁의 기원, 이런 책을 보면 된다고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니면서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10월 6일, 사실은 오늘자 뉴스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제가 있는 캐나다의 드론 기술을 전투할 때 사용했다. 그런데 이 드론 기술이 터키의 무기로서
이렇게 수출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캐나다가 이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터키는 캐나다랑 같이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드론 기술을 터키한테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오늘자 뉴스에. 이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감은 느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1,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차 대전도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신세계 정부를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은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슬람 세력이 서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유대인 세력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건 그렇고 이슬람 세력은 누구냐? 그거는 이란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터키가 이상하게도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강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터키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까지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과 백 이분법의 생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세계 질서를 원하는 세계주의자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모든 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오로지 그 공포와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신앙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한 줄기 빛은 오로지 루시퍼의 교리다. 사탄 종교다. 이래서 루시퍼 사탄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질서, 그 신세계 질서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에르도안이라는 터키 대통령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은 터키의 도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봐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그 터키는 어떤 사원 하나를 그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고 굉장히 이슬람교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볼 때는 무슨 마곡의 전쟁 이런 것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온 예언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곡의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터키라는 나라를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이것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오트만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1500년대부터 1917년까지라고 합니다. 이 오트만 제국이. 그런데 이때의 터키의 전신인 이 오트만 제국은 예루살렘까지를 통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에 와서 예루살렘은 터키의 도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르도안 대통령 이 사람이
터키란 나라를 이슬람화를 자꾸자꾸 가속화시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국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또 얼마 전에 터키 국회의원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또다시 이 터키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이 터키한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 가더라도 터키가 나토 군으로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자 뉴스에 캐나다가 그 터키를 나토군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애매모호하지만 그래서 그 드론 무기를 이제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터키로서는 나토가 아니면은 할 수 없이 이슬람 국가 편에 서겠죠.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또 절친한 것이 누구겠어요?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과 이란과의 공조, 또 제가 또 딱 찾아보니까 터키는 중국과 2018년에 반미전선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천명했다고 그래요. 중국하고 터키가.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이렇습니다. 블록을 짓는데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예요. 나토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터키 보러 터키야 너는 나토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무기를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기가 얼마나 싸움하는데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과 터키와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블록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